삼성 바이오로직스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액까지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좀 편하실 겁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그 유명하신 그 생태학 교수가 계신데, 또 그분의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국립생태원장을 했던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소개하면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서 그분은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생태원의 그 핵심 가치를 만드는데도 참 힘들었다는 얘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생해서 만든 게 이제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멋, 이런 것을 좀 핵심 가치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개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 그 부류의 인류가 있었는데, 선사시대 때, 한쪽은 그 동굴을 그 깨끗하게 그 유지보수하면서 사는 종족이 있었고, 한 종족은 아주 그 지저분하게 하면서 지저분해지면은 다른 동굴 찾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인류가 깨끗하게 그 동굴을 유지했던 그 종족은 사라졌고, 그 동굴을 지저분하게 그 했던 그 종족이 현재 우리 인류다. 그런데 이제 그, 그, 그 동굴에 살던 그 최종 그 할배가, 내가 아무리 가서 어디 찾아봐도 이젠 우리가 옮겨갈 그 동굴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가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식으로 비유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머전시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이제 그 창발이라는 뜻으로 이제 갖다 주시면, 이제 에머전시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는 그 위기, 이 비상, 뭐 이런 거로 하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새가 나는 거를 또 비상이라고도 또 얘기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용어를 그 생물학에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의 합이 전체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는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또 창발이고, 그런 것이 또한 이 자연의 멋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좀 우리가 인류가 지켜야 될 그런 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그 존중해서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또 그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보다도 생물 다양성이 없어진 것이 더 큰 문제다. 뭐 종합적으로 기업 얘기는 없어요. 그 국립생태원도 그 비영리 그 국가에서 만든 데니까. 그래서 이제 그 5번의 그 천재지변이 있다고 그 학자들은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6번째 천재지변이 온다면은 그 원흉은 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다. 거기다가 그 추가로 또 얘기한다 그러면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로 의심되는 그런 것도 이제 자연재해 속에 모두 집어넣는데, 자연재해가 자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그 지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도. 기업이 다 망한다면은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건데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걔네들이 또 생태를 더 망가뜨리고 있죠.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의 주범의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는 게 있지만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오염 미세먼지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ESG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위기는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ESG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지, 결코 기업이 망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이 KTX가 지나간 그런 상황을 딱 찍힌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자, 서론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최근 기사는 에피스 실적 반영과 함께 2024년까지 성장 가시성이 높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 6월 9일 이재명 기자가 교보증권 리포트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중바이오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호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제4공장까지 만든 모양인데 본격 가동으로 외형 성장을 기대한다. 시총기 중 이미 글로벌 1위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피스가 제 또 관심사인데요. 그 에피스가 이제 종속기업이라기보다는 관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50%는 이제 다른 그 미국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여기에서 이제 기술 원천이 들어왔던 거죠. 에피스에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마디로 뭐 하는 데냐 그러면 CDMO 하는 데다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의약품 제조회사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주가를 보면은 81만 1천 원으로서 8만 1,432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현재 1958%로서 장부 가격 대비는 오히려 그 상승한 꼴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요게 그 장부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이 PBR은 그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5조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ESG 기업 가치로는 5조 7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5% 이상 주주,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 조금 들어가 있고, 외국인도 한 10.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6.1%가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9.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스루풋은 당연히 크게 증가해서 112.5%가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은 6.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 스루풋이 크게 100%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운영 비용은 21.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83으로서 무려 0.79%, 거의 그냥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80% 이상이 생산성이 뛰었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1947억 원으로서 224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그 185억 원이 더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그 WCAI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61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A, B, C가 있는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제조업하고 독특한 그런 구성 내용이 있는데 계약이행 원가의 변동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약 자산도 물론 있는데 그 부분의 그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주 산업에서 그 계약 자산을 그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2년도 1분기 분석에는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의 차이를 또 좀 극명하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A, B는 어떤 같은 성격으로 봐지고요. 계약이행 원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그 학습을 해보고 또 이 규명, 그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1천억 원으로서 이게 그 1502%나 증가한 거 아니 감소한 이게 아니 증가한 거로 되는데 많이 전년도에 어떻게 이게 그 매출 재료비가 71억 원 감소한 거로 그렇게 이 산출이 됩니다. 그 물리적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참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그 제공품 및 제품의 변동액이 1천억 원이나 요게 마이너스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그 사용이 또 1천억 원으로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게 전년도 결산의 독특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21.1%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7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하락했다고 이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억 8,2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요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1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6%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826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제4공장 가동에 따른 직원 채용으로 그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분기에 2,370만 원으로서 거꾸로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신입사원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초임 임금이 대부분 적을 테니까 그래서 내려간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임금은 9,490만 원으로서 완전 대기업 수준이 되죠. 지급 수수료는 52.3%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비가 37.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그 검증 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일단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의 차이 때문에 5억 8,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총 제조 비용하고의 차이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계약 이행 원가하고도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은 합니다만은 확실히 그거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봐서는요, 세 가지 이 지표, 재고 회전율, 그 다음에 스루풋율, 그 다음에 TOE 생산성,
이게 모두 크게 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증가를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합니다. 분석 경험상에서 나온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그 하락을 했던가, 하락했다고 아까 추정은 되지만은 그 데이터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간의 그 기업 비밀 같은 건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가격을 비공개하고 계약건마다 다 특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돕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숫자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는 217.3%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뛰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내려갔죠. 그 액면 가격으로는요. 매출 채권 수금속도 엄청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엄청 크게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뭐 바람직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783억 원이 그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13.6%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398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6%, 전년 동기보다 3.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한 50억 원을 가져간 거로 돼 있는데, 그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아마 이자 포함이 됩니다. 이자 포함이 되는데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거꾸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자본이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그 8,158원인데 이게 이제 그 자본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신주 인수권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그 1조 1,550억 원, 1조 1,550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주 인수권 발행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11%로서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지고 그 수금 속도 빨라진 게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그 49.2%로 그 전년 동기 대비 20.4%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치를 가지고 연말에 얼마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이제 원가 회계 쪽 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은 1조 9천억 원 정도 할 수 있을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그 줄었거든요, 1분기에. 그러면은 계속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출 원가가 1조 원대가 돼가지고 이 4배가 아니고 285% 정도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예측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그 수주 납품 계약에 의해서 이미 단가는 결정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수정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출처를 찾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단품 어떤 그 납품 계약이라고 그 계약 체결 금액이라고 본다면은 그 한 건이 뭐 19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 70만 원 남는 거로 그 본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잘 협상이 돼서 19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한 63만 7천 원 나오는 거로, 그러면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매출을 더 좀 일으켜보자고 한다 그러면 한 6% 매출을 더 일으키면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한 7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은 6%를 더 매출을 증가시킨다면 이럴 경우에 그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 증가율은 이 이후의 비례 유사하게 그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재고 역시 그 줄이는 것으로 5%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2조 원 정도 매출을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1조 9천억 원을 한다 그러면 한 기왕이면 2조 원 하자. 이렇게 이제 또 뭐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경영진에서. 자, 원가 회계는 이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만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 자산의 감소는 사실 바람직한 건데 원가 회계 손익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 매출을 일으키는데 이 영업이익은 어떻게 1.3%뿐이 증가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재고 자산의 감소는 매출 원가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원가 회계의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순이면 모순이고요. 그러면 스루프 회계 쪽은 1조 9천억 원대 예상이 안 나오고 바로 한 4배 때리면은 2조 원으로 당연히 나오죠. 그게 이제 재고자산 감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비선형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은 스루프율하고 재고 회전율을 동결을 하면은 선형 함수로 그냥 예측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손익분기점 선형 함수 산식으로 산출한다고 해도 2조 원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에서 목표 이익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스루프율로 나눈 겁니다. 그럼 한 2조 원대를 그냥 됩니다. 이게 원가 회계 매출 예측하고 왜 1조 원 아니 1,000억 정도가 더 높게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은 이게 원가 회계하고의 문제점 차이 재고 자산의 감소 때문이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조 원으로 제안서를 냈는데 200만 원짜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2조 원으로 할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러면은 7,338억 원, 73만 3,8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자, 사람이란 건 욕심이 다 항상 있어서 자, 2조 원이 됐는데 더 좀 해보자. 그럼 뭐냐? 그러면은 스루프율은 뭐 더 이상 가격으로는 안 올려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재고 회전율만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서 8% 증분율을 적용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비례해서 8% 증가할 거다고 가정을 해서 예측을 하면은 매출액이 2조 한 3천억 원 정도 8%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데 그러면 계획 대비 매출액이 14.1%나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거의 9,680억 원으로서 조금만 더 하면은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율을 조금만 더 올릴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CDMO 계약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우리 가격을 좀 올려 달라는 게
나머지 이 9개월 동안에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한 2조 4천억만 정도 해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상당히 이 바이오라는 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에도 계속 바이오 산업은 시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어차피 손댔으면은 그 유명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사실은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솔 에이전트식으로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데인데 나중에 뭐 분석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반제품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항상 의문점으로 떠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뭐 빠른 시간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